그녀들이 망자가 되어 이승을 떠돌고 있는 시간도 어느새 2년에 가까워져 있었다. 해주는 것 들어보기엔 애누리 없이 흐르는 시간을 태평하게 무심히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속은 환생권에 새겨져 있는 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츰 조바심에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시간은 그녀를 더욱 옥죄어 순간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그건 자신이 곧 소멸될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 거기에 더불어 이제 가족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서러움과 놓기 힘든 미련이 숨통을 짓눌러댄 탓이었다. 하야 한량이 되어 태평히 남편과 아이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 시간을 즐기다가도 불현듯 닥치는 미지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걸 제쳐두고 부천 입구로 발길을 옮기게 했다. 물론 그런다고 하여 당장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열쇠를 쥐고 있는 상인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혹여라도 눈먼 천운이 스치지 않을까 싶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유일한 실마리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날 이후 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고 연지도 그런 그녀의 심중을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실리를 주지 않는 이상 결코 쉽사리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헛된 희망 따윈 버리도록 하기 위해 애써 시치미를 떼고 태어난 척 무정하게 말했다. 그 시간 정작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해주였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연지의 무심한 태도에 못내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었다. 하나 그런 감정은 부질없는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내 떨쳐내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봐주고 공감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야 아직 다른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에 넌지시 말했다. 연지는 상인이 쥐고 있는 열쇠가 본인이 가진 자물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아 화두를 돌리고 싶었지만 자신 또한 언제까지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한 번쯤은 직면하여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혜주가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먼저 꺼내놓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망자들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시간, 어떻게든 다시 구천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당연히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이었기에 추격자가 다시 그 길에서 나와주길 손꼽아 기다리다 통로가 열리자 바로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들어가나 추격자를 뒤따라 들어가나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한참 헤매게 하다 종국에는 매번 허락 없이 들어온 침입자를 원래
모래자리에 토해내곤 흔적도 없이 다쳐 사라져 다 부질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남는 건 여전히 혼자인 자신과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허탈감과 무력감 뿐이었고, 그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혜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크게 낙담하게 했다. 연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때의 자신을 보았고, 이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는 듯 그것과 비등하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 다른 방안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건 역시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혜주 역시 그 긴 시간을 누구보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나름 강구한 것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중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추격자의 통로를 찾지 못해 시도해 볼 수 없었지만, 망자를 용도하는 사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에 그들 뒤를 따라가 보려고 했었다. 한데 그 방법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자는 당연히도 자신이 영도해야 할 망자 외에 뒤를 따라오는 다른 망자를 가만히 두고 볼 리 만무했고, 그런 자는 발견 즉시 시커먼 형체가 눈만 푸르게 뜨고 주시하며 소련과 같은 으름장으로 겁을 줘 쫓아냈다. 그녀 역시 아무리 살며시 쫓아가도 금방 발각되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 덕에 들키지 않고 입구까진 무사히 따라간 전적만을 남기고 끝내 눈물을 머금고 단념해야 했다. 그래야만 했던 까닭은 분명 사자와 망자는 문지기를 통과해 다리 위를 유유히 걸으며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곳을 막고 있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누구도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각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본 바 나오는 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지라도 들어가는 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한 당장 구천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점철되어 결론 지어졌다. 돌아가려 해도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눈을 감아도 보여 내 안에 낯선 그림자. 말하지 못한 이름들 가슴 속에 쌓여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은데 뒤를 봐도 앞을. 연지는 상인이 갑자기 동족을 감춘 것이 자신 때문일 것이라 막연히 짐작했고, 그건 완벽하게 적중했다. 다시 마주했던 날 순간 일던 식욕으로 그녀가 그랬듯 그 역시도 완전히 돌연변이로 거듭난 영이 이젠 보통의 홀령들로는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기를 대신 채울 다른 대상을 찾고 있고, 그 대상에는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피하고 있었다.